자, 세 번째 시간 봅니다. 3번 사항은 뭐냐 그러면 지금 본인의 채무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갖다가 청구한 경우입니다. 잠깐만, 변제기에 도래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도 이행을 해야 되고 상대방 채무도 이행해야 되는데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도 이행할 테니까 귀하도 이행하세요 라고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효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효과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서 이런 거죠. 지금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상에서는 원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용이 뭐냐면 주장입니다. 재판상에서는 원용을 해야만이, 주장을 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피고가 주장을 했어요. 뭘 주장했냐면 동시항변권이 있다.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행기가 6월 1일인데 6월 1일 날 지금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다 이행을 안 했습니다. 둘 다 이행을 안 하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물론 이건 민사입니다. 양쪽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도 할 수 있고 매수인도 할 수 있어요. 왜? 이행기가 경과됐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해요. 근데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고 소송을 당한 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고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제기한 쪽이 원고입니다. 그랬을 때 피고가 와서 그랬다는 거죠. 원고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했더니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상환급부 판결이라 그래요. 상환급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환급부 판결,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갖다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틀렸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뭐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상환급부 판결 이런 걸 내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사법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자동 채권, 동시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동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에 대해서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상하면 안 된다. 연예인들이 모임을 했대요. 이병헌이하고 그 부인 하고 저쪽 그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이병헌이가 이렇게 앞에 친구 부인이 이렇게 깻잎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이병헌이가 친절하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젓가락 그 깻잎 콩잎 잘 끼라고 이렇게 눌러줬다는. 그 끝나고 나와가지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오지랖 넓게 깻잎을 눌러주고 이러냐 이래가지고 자상해가지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상하면 된다. 그래서 콩잎 사건, 깻잎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그래서 자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동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동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동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 동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항변권을 주장 안 했어요. 동시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동시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학생들이 많이 놓쳐요. 이 시험 문제를. 동시항변권을 갖다가 붙어있는 채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동시항변권 채권이 있다란 말은 상대방이 이행했다는 소리야 안 했다는 소리야? 나도 안 했지만 상대방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상대방도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안 진다고요? 안 진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자,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하단부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이행지체의 책임의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박스 치세요. 동시항변권이 있대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앞에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시험 문제 꼭 이걸 줍니다. 전제가.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있는 경우에 비록 이행기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쭉 형을 붙입니다. 동시항변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 책임을 뭐한다? 면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속여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동시항변권이 있다라고 딱 동시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장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잠깐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원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어디 가서는 주장하라고요? 법원에 가서는 주장해야 되고 법원이 아닐 때는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구분해야 돼. 법원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돼. 셔터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으면은 보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 닫고 있으면 동시항변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사가 입이 근질근질해도 알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 법에. 아니 거기 써놨어.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해. 아유 저 바보. 이 동시항변권 주장하면 내가 바로 보호해 줄 텐데 그걸 말을 안 하네. 몰라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돌려치기를 해. 어떻게 돌려치기 하냐?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준다고 해. 변호사가 보면 금방 갈 거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뭐 너 보호받을 거 있다. 이 소리거든 그게. 자, 근데 재판이 아닐 때는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장 안 해도 보호가 된다. 이거를 되게 많이 놓치는 사항이니까 이걸 꼭 깨우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 지금 있습니다. 동시항변권을 행사 중이에요. 동시항변권이 행사 중이면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까? 중단되지 않는다. 두 군데에서 나와요.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은 똑같이 나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진행된다요. 진행된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중단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으니까 쭉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향해서 계속 진행된다.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동시항변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와 전세 목적물이죠. 목적물 인도와 등기 말소 서류. 등기 말소 서류입니다. 이거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이죠. 전세 보증금 반환하고 전세 목적물 인도와 등기 말소 서류 반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이행 관계 맞아요. 동시이행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차 보증금 반환. 임차 보증금 반환.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아니다. 뭐가 선이행이에요? 임차 보증금 반환이 이게 선이행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동시행 관계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정상인데 이 계약과 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에서 발생한 채권. 별개의 이 채권입니다. 별개의 채권이 있는데 이 계약하고 이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이거하고 두 개 묶어서 동시이행하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법보다 특이하기 우선하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이 법률행위, 이 계약에 의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해야 정상이지만 요 계약하고 별개의 계약에 발생한 채권을 묶어서 동시이행하자라고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가능해요. 특약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02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습니다. 02번 1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항변권을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 동시항변권은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이 법률행위와 이 계약을 동시행하자라고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1억 7천 받을 걸 갖다가 갑이 병한테 넘기고 등기 넘겨줄 테니까 돈을 병한테 줘라.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더라도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 1억 7천이라는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시항변권을 뭐 한다고 계속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다. 이행 박스 불능 박스 합친 뭐예요?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이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 박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행 이행 관계는 출소한다. 여기 봅니다. 이행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시항변권 그대로 만들어 존재한다. 이거 되게 많이 틀린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 아까 이중매매로 사례 저쪽에다 그려드렸었죠? 제가 지웠습니다만은 아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많이 놓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이중매매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인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거기 오타가 하나 있네. 매수인 다음에 이를 넣으세요. 매수인이 이자가 빠졌어. 매수인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슬러시 자릅니다. 이건 뭐냐면 일괄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일괄 매매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고 사고 하는 게 일괄 매매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매했는데 이 매수인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 토지 대금까지 다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를 받아가더라도 토지 대금도 다 내라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 봐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장 안 해도 돼요. 주장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는 주장을 해야 돼. 재판상은 주장해야 되지만 법원 이외에서는 주장하지 않아도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이상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이것도 굉장히 잘 틀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보충자료 02번인데, 이 보충자료에 있는 02번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저 계약금하고 섞어서 문제가 짬뽕형, 믹스형 문제니까, 잘 풀어보셔야 돼요. 자, 풀어봅니다. 02번. 자, 02번. 갑소의 토지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틀린 것은 자, 잠깐만 보세요. 지금 현재, 선의의 의무가 있는 자는, 이 동시에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불안의 항변권으로서, 동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계돼서 섞어서, 지금 문제가 믹스형 문제가 됐어요. 자, 뭐가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1번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갑이 지금 매도인이기 때문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잔금 지급 이래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배상 및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을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 잔금 지급일이 되면은, 그러면은, 을 매수인은 중도금과 이자와 잔금을 줘야 동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갑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을 이유, 박스 세요. 잔금 지급을 이유. 자, 7번 보세요. 잔금 지급일이 6월일인데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이행기 변제기가 돌았으니까 동시항변권이 있나요 없나요? 자, 다시 봐요. 6월 1일 이행기 변제기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변제기 이후에는 동시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안 줬다는 소리예요. 3번. 등기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을은 잔금 지급을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잠깐만, 거기서 포인트는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여기 잔금 지급일 이후라고 하는 말은 변제기가 지났다는 소리니까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갑이 등기 서류를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요 내용은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기 때문에. 자, 어디냐면 435페이지 봐요. 435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박스 위에 B번입니다. 파란색 박스 위에 B번 할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장대금 지급일이 경과됐다. 박스. 장대금 지급일이 경과되면은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합니까? 자, 여기 봐. 여기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이행기가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동시에 항변권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지났다는 말에서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잔금 지급일이 경과됐으면 경과함과 동시에 뭐가 발생했다? 동시에 항변권 발생했다. 매수인이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까지 지연 손해분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다음 한거 붙입니다.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 써놨잖아.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잔금 지급일이 딱 지났기 때문에 변제기가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동시항변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물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안에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말은 최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최고. 최고하고 최고로 하게 되면 기간을 줘야지. 얼마큼 줘야 돼요? 15일에서 30일 상당한 기간을 줘서 최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만일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중도금이 들어왔대요. 중도금이 들어오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 이후부터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지요.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교재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다음 주가 5월 5일 목요일인데 그날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어서 못 오시면 동영상 좀 보세요. 예, 어린이들하고 보내셔야 되지 뭐. 못 오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애들하고 잘 놀고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린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꼭 나오시고. 예.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3억짜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은 계약자인 내가 받아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 1억과 잔금 1억 7천, 잔금 1억 7천에 대해서는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을 요약자라 그럽니다. 요약자, 약속을 요구했어요. 약속을 요구했다. 뭐라 한다고요? 요약자. 그랬더니 을은 내가 그 대금을 귀하한테 주나 귀하가 지명한 사람한테 주나 어차피 나는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약속을 승낙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승낙을 했습니다. 약속을 승낙했다. 뭐라 한다고요? 낙약자. 약속을 승낙했기 때문에 요 대금 2억 7천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을은
채무자 겸 낙약자고 1억 7천, 1억 7천을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3자 약관이라 불러요. 제3자 약관이다. 요 제3자 약관은 이 제3자 약관은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정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 급한 시아버지가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위해서 3자를 위한 계약, 증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해서도 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이 지명한 제3자, 병이 있었고 요 병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요 3자는 현존해야 되고, 그럼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는 출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중인 법인은 설립이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3자는 현존하고 뭐 한다고요? 특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은 폭넓게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뭐 꽃배달이라든가 보험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건설 사고 계약에서 부동산을 자식한테 사주는 계약.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부분 채권을 귀속시키는 게 일반적이지만 물권을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권을 귀속시키는 3자를 위한 계약, 채권을 귀속시키는 3자를 위한 계약 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이걸 갖다가 기본 관계라고 불러요. 기본 관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걸 갖다가 보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상 관계다. 그 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이것을 수익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약자와 수익자, 이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이것을 대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 요약자 값과 낙약자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 관계를 다른 말로 보상 관계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기본 관계, 보상 관계의 흠결. 자, 이 흠결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든가 취소라든가 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흠결이라고 그래요. 기본 관계의 흠결, 무효, 취소, 해제 등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 낙약자들입니다. 낙약자는 수익자 병입니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다른 건 다 쉽게 맞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 지금 승부가 나는데 다른 데는 학생들이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낙약자들은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이 말은 대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금 지급, 여기서 말하는 대금 지급은 저 2억 7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금 지급 2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저 대금인데 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관계, 보상관계 흠결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면 이 요약자가 등기를 넘길 거예요, 안 넘길 거예요? 안 넘기지. 이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면 요약자가 등기 안 넘길 건데 이 낙약자가 대금 2억 7천을 수익자한테 주면 반피 소리를 든단 말이지. 등기가 안 넘어왔는데 대금을 쳤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대금 지급을 뭐한다? 거절할 수? 누가 없다고 써놨어,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금과 애우지 않아도 해결이 됐는데 이걸 자꾸 애우려고 들어가지고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애우지 말고, 이유를 지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기본 관계인데 이 기본 관계 보상 관계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다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인데 그럼 등기가 안 건너오는데 대금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요약자 값. 요약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 병입니다.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 관계, 이 대가 관계의 흠결. 자, 여기서 말하는 흠결은 요 갑하고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가 관계에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흠결을 갖다가 흠결을 이유로 낙약자. 여기서 낙약자는 을입니다. 낙약자 을은 대금 지급을 갖다가 대금 지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낙약자는 수익자 병입니다.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대항할 수 없다요. 없다. 예,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병이 일단은 요 낙약자는 2억 7천을 돈을 줘야 될 채무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병에게, 여기서 병은 수익자 얘기죠. 병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 이 향수는 칙칙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누린다는 뜻입니다. 누린다. 그러면 받는다는 뜻이죠. 병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를 갖다가 최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고를 하게 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 얼마큼 줘야 돼요?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줬는데 요 기간 내에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낙약자 을은 병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했는데 만약에 지정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 한 거예요? 수익 거절로 본다. 뭐로 본다고요? 수익 거절. 수익 거절로 본다.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 낙약자, 채무자에게 함으로써 바로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요 3자는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은 누구가 있어요?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할까 봐 내가 쓸 겁니다. 여기다가 계약 당사자 아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딴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자, 제3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낙약자가 2억 7, 그렇죠. 낙약자 채무자가 2억 7천을 병한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낙약자 채무자가 돈 안 주더라. 그랬을 때, 요 수익자 병은, 요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 해제 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취소, 해제 이런 거 다 못 하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이 수익자는, 요 낙약자,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종이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거기 이 0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04번입니다. 자, 04번.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하는 기술이다.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습니까? 4번 틀렸죠. 자, 거기 1번에 04번에 제3자에게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여기 잠깐만. 3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채권이 일반적이지만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식한테 아파트를 받게 했다. 물건 계약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의 권리는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한다. 여기 봅니다. 수익자가 누구한테요?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3번을 뭐라 불러요?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3번을 뭐라 한다고요?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3번 읽어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으로 그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약 내용 안에 중도금 1억, 잔금 1억 7천원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지급하라 라고 하는 제3자를 위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약관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3번은 제3자를 위한 약관이 존재해야지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는 일종의 청권이다.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는 청권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형성권이다. 그럼 병이 이 병은 수익자고 병이 낙약자에게 내가 2억 7천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낙약자는 돈 줘야 될 채무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 그러니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니까 4번 틀렸고 5번.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는 현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할 때 3자는 뭔다? 현존하고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저쪽 보충자료 04번을 볼 건데, 자, 잠깐만. 04번은,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를 바꿔놨어요. 자, 요걸 바꿀 겁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바뀌는 건데, 이거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지금 요약자가 문제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낙약자가 갑으로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안 헷갈리려 그러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약자 을, 낙약자 갑, 수익자 병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안 헷갈려요. 자, 04번 채무자 갑, 그래서 갑이 지금 낙약자라고 돼 있고 채권자 을 요약자라고 돼 있습니다. 병을 수익자로 한 계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옳은 것은 뭐 옳다? 1번이 옳아요. 갑은 여기서 갑은 낙약자다, 요약자다.
낙약자예요. 갑은 낙약자는 병이 이행을 낙약자는 병은 누구예요? 수익자. 낙약자는 병이 이행을 청구한다. 수익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과 병은 대가 관계인가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을과 병의 관계. 을하고 병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대가 관계잖아요. 을과 병의 관계는 이제 대가 관계예요. 지금 여기 문제가 카불이 이 문제는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을이 지금 대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을과 병 대가 관계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지금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지금 대가 관계란 말에 대가 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1번 맞네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대항할 수 없다니까 1번 지문 그대로 맞게 됐습니다. 자, 2번 갑의 귀책 사유로 자 지금 현재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낙약자죠. 네,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됐다.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여기 보세요. 낙약자의 잘못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수익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병은 원상회복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청구권이 수익자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청구권이 수익자에게 없고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매도인 겁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매도인 요약자 거예요. 요약자 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돼 있어야 한다. 여기 계약 당시에 특정돼 있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만일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겁니다. 준하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채무 면제를 위해서 채무 면제. 자, 이겁니다. 아바이 을이 지금 갑한테 돈을 대신 자식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 와서 계약 해제와 해지 보겠습니다. 칠판 전체를 다 지웁니다.